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중앙당에서 인준이나 또 재심, LA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늦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정 관리를 선거 관리를 하려면 안심번호를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그 우리가 중앙당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예정된 기간 내에 진행될 걸로 하고 우리가 안심번호 신청을 그때 해놨었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도가돼 버려가지고 다시 신청하는 바람에 한 10일 정도 지연되는 이런 일정으로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오늘 지금 우리 공관위에서는 광역의원들 포함해서 지금 면접 진행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일정 관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일정만 우리가 예상했던 또 하려고 했던 내용보다는 한 10일 정도 좀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격 심사는 이제 대부분 됐기 때문에 부적격 심사는 엄격하게 그러나 공관위에서 능력과 관련된 내용은 인위적인 컷오프가 없고 대신에 주민들과 당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선거 관리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서 선거 지금 공천된 결과에 대해서는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압승할 수 있는 그런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 발굴 뭐 이런 내용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 취지가 지금도 잘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 합동 연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시간이나 일정이라든지. 합동 연설회가 26일부터인가 이렇게 예정돼 있을 텐데 26일부터 이달 말까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25일인가 25일에서 31일까지인가 이렇게 해서 25일부터죠? 25일. 네, 진행되는데 그 내용은 일단 지역별로 지역위원회에서 선정된 장소에 기초적으로 의무 참석지 않은 상부위원들은 의무 참석자고 지역위원회 기타 자유롭게 후보들의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합동 연설을 하고 뭐 시간은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정할 거예요. 그 지역에 따라서 정하고 대신에 거기에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생중계 가능하도록 해서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철학들 뭐 이런 내용들이 공유되도록 해서 가능하면 정책 선거에 좀 밑그림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만들겠다 하는 취지에서 합동연설을 하는 만큼 그 취지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그 합동연설의 장소 말씀해 주셨는데 규모적인 부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로 지역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간적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 큰 데는 뭐 한 200~300명 이상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공간은 마련하려고 합니다. 부경석 조합장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부적격 처리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지금 뭐가 올라갔다는 거? 최고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건 없는데요. 네. 그럼 끝나가요? 저는 끝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부경석 조합장과 관련된 뭐 얘기들이 이제 꽤 언론에서도 뭐 중앙당에서 결정을 지역이 공관위에서 거부한 거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던데 내용은 절차 과정은 일단 중앙당에서 재심사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심사 요구라고 하는 내용이 인용을 그대로 따르라는 내용보다는 다시 한번 보라는 취지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4년 전 내용과 연계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4년에 그때 할 때 공관위에서 그때 도박 문제가 이제 일부 문제 제기가 많이 됐을 때 그건 상갓집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상적인 내용 중에 하나다, 미풍양속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주장해서 그렇게 의결해서 인용해서 뭐 적격자로 이제 올렸는데 이후에 도박건과 관련돼서 뭐 500만 원 지폐가 이렇게 쌓여 있는 그 사진이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중앙당에서 부적격으로 처리했죠. 4년 전에 중앙당에서 부적격 처리된 내용을 우리 공관위에서는 4년 전 중앙당의 뜻을 존중해서 부적격 처리해서 올렸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도덕적인 내용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더 강화된 내용으로 지금 룰이 만들어져 있는데 4년 전에 부적격자가 오히려 강화된 룰에 따라서 하면 더 부적격이어야 되는데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 과거 결정에. 그래서 그 내용을 공관위에서 존중을 해서 물론 내용에는 재심사 요구가 됐지만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과거 4년 전의 결정, 이번 내용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그건 적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공관위에서 부적격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뭐 이제는 절차는 다 끝났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으로 면접도 다 이미 봤기 때문에 구경석 후보의 건은 일단 지금 현재 선거 시스템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끈을 안 놓고 있어가지고. 뭐 본인은 두 가지를 얘기하던데 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예전에 기여를 해서 부적격 그다음에 감점 그 특례를 인정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도 공관위에서 그거 인정 안 해줬다. 그러니까 도 공관위가 잘못한 거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부적격 감산 내에 인정하는 것은 탈당, 응? 뭐 당동 불복, 뭐 요거와 관련되는 것이지 범죄 경력이나 뭐 파렴치범과 관련된 형사적인 내용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 대상이 아니고 그 형벌적인 내용, 파렴치범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 내용이니까 그 내용과 관련된 뭐 기사를 혹시 쓰실 때 그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내용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아재인수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구경석 후보가 저거 4년 전에 고발이 됐었는데 그때 경찰서 각하 처리됐죠. 처벌받거나 그러진 않죠. 이제 내용은 형사적인 프로세스하고 실제 형사적인 프로세스는 증거로 제출된 것만 하잖아요. 그 당시에 있는 거. 이후에 그 증거가 나와서 중앙당에서 이거는 심각하다라고 인정해서 부적격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존중을 해야죠. 그러니까 4년 전 결정을 스스로 번복하는 내가 우리 저쪽에 현장 최고위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우리 당 지도부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중앙당에서 세심하게 그런 거 보고 지역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왕 결정이 됐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의 빌미를 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 우리도 사전에 그런 내용 협의했으면 우리가 그런 내용 다 알려줬을 텐데 그 내용 참고 안 하고 모르고 뭐 그냥 들어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심사 요구하는 바람에 이게 쓸데없는 오해를 유발한 거 아니냐. 그거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다는 점도 첨언해 드립니다.
그 군산 재선거도 관심인데 그 조혁신당 대표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온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떨까요? 철저히 해서 이겨야죠. 뭐 아니 우리 뭐 이건 중앙당 사안이긴 합니다만 뭐 도당 위원장 입장에서 얘기하면 우리 당규 바꿔서 우리가 후보 출마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후보 출마해서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국회의원 의석수가 10자리밖에 안 되는데 우리 10석이라도 확보해가지고 우리 힘을 키워야 되는 판에 우리 당의 후보를 안 내고 우리 당의 뭐 전투력을 약화시켜서야 되겠어요. 10명 제대로 확보해고 한 사람이 부족한 상황인데 저는 무조건 그거 우리 후보 내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만들고 우리 전력을 강화해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가 나와도 이길 수 있다는 취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한 거고 최선을 다해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피다고 너무 좋아요. 아마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왜냐면 오랜 시간 당에 헌신하고 이제 했던 분들이 과거에 막 10년, 20년 전에 과오로 인해서 아무런 혜택 못 받고 오히려 페널티를 받는다면 어떤 사람은 칼 입당하고 뭐 그런 사람들은 신인이라고 해서 가점을 받고 이런 건 참 불합리하지 않나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번 이제 우리 공천의 부적격 사유 룰에 예를 들면 당론 불복 3번 이상 탈당 요 내용이 지금 들어가지고 강화된 거잖아요. 강화된 내용의 이면에는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당에 기여하고 그러면 많이 받아주면서 그걸 해줬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도 한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쭉 걸러보는 거죠. 그러니까 14년 전에 했던 뭐 몇 년도에 했던 당론 불복에서 탈당하고 당에 뭐 해당적인 행위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뭔가 제어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룰이 예전에 적용되지 않다 적용되니까 뭐 볼멘 소리도 하고 상대적으로 그러면 뭐 현재 들은 사람보다 내 기여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당에 오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여했냐? 오히려 지금 당론 불복이나 이것은 해당 행위를 한 거에 대한 벌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에 오래 있었다는 내용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해당 행위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어서 그걸 지금 이런 시각으로 내가 뭐 예전에 오랫동안 나 당에 몸을 담았는데 현에 들은 사람보다 불이익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볼멘 소리가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 당의 시스템적인 내용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 드렸으면 좋겠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천할 때 보면 늘 공천에 이제 자기가 적격으로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 다음에 부적격이나 불이익을 받으면 챙겨야 될 사람이 안 해줘서 이렇게 공격하는 게 늘상 있는 선거 과정이잖아요. 뭐 우리 언론에서도 나왔던데 우리 지역도 그러던데 보니까 뭐 사실은 뭐 컷오프 됐던 내용이 유진석 전 시장, 장기철 전 지역위원장 뭐 이런 그룹들이 지금 우리 공관위에서 컷오프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공관위 컷오프는 공관위 권한이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경선을 다 시켜볼 요량으로 본인들 복당도 사실은 컷오프 시킬 걸 의도했으면 복당을 안 시키죠. 내가 두 사람들 복당도 시켰지. 뒤늦게 복당하니까 사실은 피선거권도 없는 거 그러나 본인 귀책 사유가 아니라고 봐서 그것도 피선거권도 주었죠.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자격을 주고 공관위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혜택을 2번씩이나 줬는데 결과적으로 부적격에 누구나 적용되는 범죄 내용 때문에 우리 공관에서 부적격을 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본인이 지역위원장이 도당위원장이 인위적으로 자기 배제시켰다고 이렇게 아니 기자 발표도 했더만 내가 보니까 그리고 우리 신문에도 뭐야 그걸 크게 써놨더만 이게 우리 공관위의 결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특정 후보를 음해할 요량으로 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 않다. 공관위 결정은 공관위 결정대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려고 누구나 적용되는 것이니까 그런 프로세스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그러나 또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는 내용은 최대한 배려해서 해주고 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섭해해요. 물론 한편으로 보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점은 한편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세상사가 모두 주관적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공정하게 한다 하는 내용은 누구나 적용될 수 있는 불이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정인 거고 공정이라는 틀 속에서 융통성이 발휘되는 것이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융통성 이거는 사실은 책임을 지고 있는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건 수용할 수 없죠.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기자님들 마찬가지로. 지금 일련의 내용들이 볼멘 소리 나오고 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거다. 뭐 너무 또 개인적인 얘기하면 안 되니까.